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면서 통합의 효과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통합 논의를 계기로 공항 이전 등 현안 문제가 해결될지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호남을 향한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18 관련법 처리도 합리적으로 결론 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말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적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통합 방식에 대한 연구도 시작됐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의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을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연구 용역도 시작됐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용섭 광주시장이 주장하는 행정통합입니다. 별개의 행정조직을 하나로 만들어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는 건데 대구 경북은 민선 8기에 통합자치단체장을 뽑는다는 목표로 2022년까지 행정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행정통합은 행정력 낭비를 막고 광역도시 발전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통합의 본 목적에 가장 부합하지만 청사 이전과 특별자치도 명칭 등 많은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모든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지역 통합을 추진 중인 일본 오사카는 최근 주민투표가 부결되면서 통합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구 경북이 가고자 하는 것이 오사카 모델이었는데 그게 지금 일단은 지금 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확실히 보여줘야. 다음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행정통합의 전 단계로 제안한 경제통합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방안인데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면 정부 사업을 동시 추진하면서 국비 지원을 늘리고 교류 역시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통합에 비해 쉬운 방안으로 평가받지만 도로망 구축 등 사회 간접 자본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별도의 경제협력기구를 따로 둬야 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대구 경북이 2006년 경제통합 업무 협약까지 맺었지만 논의가 흐지부지 됐던 것처럼 구속력이 없습니다. 행정통합이라기보다도 행정통합의 앞단계로서 이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문가 연구와 내용을 검토하는 데 드는 1년 6개월이 지나서부터야 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본격 논의에 들어갈 전망인데 통합의 형태와 시기 등 조율할 내용이 많아 실제 통합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처럼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 논의에 합의하면서 그럼 양시도가 풀어야 할 현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광주공항 이전 문제와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생기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양시도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반대로 맞서 있는 현안은 광주의 두 공항을 전남으로 옮기는 문제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하자 급기야 이럴 거면 광주 민간공항을 이전 못 시킨다는 반발이 나왔고 다시 전라남도 대변인이 광주시는 약속을 지키라는 성명을 내는 등 핑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 통합 논의가 합의되면서 공항 이전 문제를 다시 이야기해 볼 만한 분위기는 마련됐다는 게 담당 공무원의 희망 섞인 전망입니다. 공항 이전에 전남을 설득하고 전남 이전 지자체를 설득하는데 좀 성큼 한 발 다가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해 공공기관 유치를 함께 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나주의 열병합 발전소 문제 등 시도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시도지사의 악수로 일사천리로 풀릴 것인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은 즉각적인데 얻을 것은 사실 잠정적이고 미래의 것이거든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걸 통해서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광주전남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그 사이 각종 사안에서 시도 간 갈등은 얼마든지 격화될 수 있습니다.
양 시도의 합의문에 시도 현안과 통합 논의는 별개라며 선을 그은 것도 그런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합 논의는 국립의과대학 지역 내 설립 등 두 지역의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판은 없지 말자는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지 다음 주에 발표되는 광주시민권익위원회의 광주 민간공항 이전 여론조사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날씨가 계절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직 11월 초인데 겨울을 생각하게 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고요. 그 밖에 전남 지역 곳곳에서는 영하권의 날씨로 시작했습니다. 구리의 성삼재에서는 영하 2.5도의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곡성과 순천에서도 영하 1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서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도 출근길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오늘보다도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침 기온은 10도를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어제는 매서운 찬바람도 종일 이어졌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도 강한 바람은 지속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9에서 13m 안팎의 찬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후 들어서는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주일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았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호남을 향한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대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배정받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김종인 위원장이 또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난주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대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광주 전남을 방문한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5.18 관련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5.18 특별법 나서지도 않으면서 대체 무슨 자격으로 무슨 양식으로 광주에 오는지 전 도통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구청장과의 정책협의회에서도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동참해달라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광주 시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직접 듣기 위해 광주를 찾은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노력과 진심을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5.18 특별법에 대해서는 법을 만드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보기에 상식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18 진상규명과 5.18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두 개의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 호남 끌어안기에 나선 국민의힘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18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광주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작성한 장문집이 39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피 흘리는 모습을 지켜본 당시 광주 고등학생들은 5.18을 피해 투쟁이라고까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은 자유를 향한 거국적인 힘의 발산이다. 정부에서는 일부 불순 분자의 책동이라고 하지만 믿을 수 없는 무책임한 말이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지난 1981년 2월 광주 석산고등학교 1학년들이 작성한 산문입니다. 무고한 시민과 또래의 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총칼에 희생되는 현장을 목격했던 학생들은 5.18 민주화 운동을 피해 투쟁이라는 한마디로 압축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이런 정도 생각을 했었구나. 아주 보통 평범한 1학년 청소년이 그냥 이런 정도 생각을 했다면 상당히 보편적인 생각이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글들을 작성할 수 있었던 건 당시 국어 과목을 가르쳤던 이상윤 교사가 장문 과제를 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신군부의 서슬이 퍼런 시기
곳곳에서 작용하던 감시의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이상윤 교사는 자율적인 산문을 쓰게 했고 1학년 학생 573명 가운데 186명이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5.18을 신군부의 폭거에 대한 항쟁과 항거로 인식한 내용의 장문들은 3달쯤 후 동료였던 후배 교사에게 전달됐습니다. 교사로서 그리고 살아남은 광주 시민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셨을까 하는 그 선배님의 생각이 정말 그 몸과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고 이후로 천주교 광주대교구를 거쳐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보관하고 있는 장문집은 한 학술대회를 통해 전체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상황들을 좀 재현할 수 있는 그 기록물 하나로 그 역사 속에 39년 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장문집을 통해 당시 광주 지역 학생들의 참여와 인식을 재구성하는 데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두고 고분양가 논란이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부영 본사 앞에서 시민들이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벌입니다. 분양 전환 절차가 진행 중인 여수 웅천지구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는 겁니다. 부영 측이 통보한 분양 전환 가격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2억 9천여만 원. 인근에 새롭게 짓고 있는 부영의 분양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제 신규 분양한 아파트하고 분양 가격이 똑같다. 자재부터가 다른데. 부영 측은 인근 아파트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감정가가 낮게 책정돼 자신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며 주민들의 분양가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 그러나 시위에 나선 입주민들은 부영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폭리를 취하려 한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받고 서민을 위해서 짓는 것처럼 해놓고 분양할 때는 전혀 서민하고는 상관이 없는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인 아파트는 인근 시세 등을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분양 전환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여수 웅천지구와 같이 전반적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경우에는 평가액도 높아져 사업자는 큰 수익을 얻는 대신 입주민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여수 중림지구 부영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도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광주에서는 분양가가 2년 전보다 4천만 원 가까이 뛰면서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부영 임대주택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부영 측에서는 답이 없고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또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설 원가를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년 전부터 나왔지만 제도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모든 정당에서도 공약을 했지만 정부도 손을 놓고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무주택 서민들만 높은 분양 전환 가격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에 발의된 상황. 지역에서도 앞으로 분양 전환이 추진될 임대아파트가 적지 않아 신속한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남도 의회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후 전남의 수산업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며 오염수 방류 계획은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안전에 역행하는 무자비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 세계도 치명적인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보성군 조성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정차해 있던 트럭을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 61살 김모 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도로 공사 중임을 알려주는 트럭을 추돌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치러지는 2021학년도 수능은 칸막이가 설치된 책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봐야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시험의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기존 수능과 달라질 점은 무엇인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광주시 교육청 정운탁 장학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네, 올해 수능은 일반 시험장 38개교와 별도 시험장 2개교를 운영합니다. 수험생 유형별로 응시 장소를 구분합니다. 일반 수험생 무증상자는 일반 시험장, 일반 시험실에 배치하고요.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 배치합니다.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 배치하고 확진자는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 병원 시험장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수험생과 시험장 보호 차원에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등학교 전체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이에 26일과 27일에 수험생 책상용 방역 칸막이를 설치하고요. 12월 1일과 12월 4일에는 시험장 특별 방역을 진행합니다. 네, 많은 수험생들이 이 칸막이 설치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책상 공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시험지를 접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네, 수험생 책상용 방역 칸막이는 제가 여기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책상 앞면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마스크 착용과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가 방역의 효과가 커서 전국 시험장에 모두 동일한 규격으로 설치를 합니다. 여러 차례 시범 운영을 해본 결과 평상시처럼 시험을 보는 것과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칸막이라고 하는 낯선 환경이 수험생들에게는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둔 조치인 만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상황이므로 편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시험 날에 이 덴탈 마스크를 써도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히 갈리고 있거든요. 어떤 게 옳습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수능 당일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반 시험장, 일반 시험실 무증상자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일반 시험장, 별도 시험실 유증상자와 별도 시험장 자가격리자는 보건용 이상 KF80 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병원 시험장 확진자는 병원 내 지침에 따라 착용합니다. 이는 시험장 감독관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특히 감독관들은 별도 시험실, 별도 시험장, 병원 시험장은 개인 보호구 5종 세트를 착용합니다. 네, 수능 당일에 이어지는 방역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시험장 입실은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체온 측정을 하고 증상을 확인한 후에 입실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는 보건교사를 비롯한 방역 담당관과 응급구조사도 배치가 됩니다. 시험실 입구에는 손소독제가 비치가 되고요. 특히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 1.5m 이상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혹시라도 37.5도 이상의 유증상이 나타나면 별도 시험실로 이동해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도시락과 물을 반드시 준비해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동하지 않고 점심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수험생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공부에 남은 기간 집중하시라고 어떤 당부 말씀도 남겨주시죠. 네, 수험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입시의 힘든 과정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는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시험일까지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역 수칙을 비롯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도 수능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상황이므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는 남도 모른다. 내가 아는 문제는 나만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마무리 학습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두실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이 목포에 들어섭니다. 개인 분양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500개가 넘는 객실을 채울 경쟁력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구불구불 이어지는 목포 시화골목.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이 되면서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네가 너무 한적하고 조용하고 또 그림도 너무 예쁘고요. 너무 좋아서 사진 많이 찍었어요. 1,000만 명을 예고할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목포에 전남 최대 규모의 호텔이 들어섭니다. 옛 목포 남일극장터에서 첫 삽을 뜬 이 호텔은 컨벤션 센터와 풀장 등 각종 편의시설에 객실 513개를 갖춘 지하 2층, 지상 19층 규모입니다. 공사비만 900억 원. 지난 2011년 이후 대전과 청주, 광양에 4개 호텔에 문을 연 업체는 개인 투자를 받는 분양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향후에 10년, 20년 이상 그 전남 서부권에 목포가 관광의 거점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호텔의 영업 시작은 오는 2023년 5월. 분양부터 시작해 지역 내 다른 숙박업소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 남구와 전남 곡성 등 광주 전남 지역 7개 자치단체가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곡성과 고흥, 영암 등 전남 지역 6개 자치단체를 일반 근린형으로, 광주 남구를 우리 동네 살리기형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남구에서는 소규모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집중 추진되고, 곡성과 고흥 등 6개 지역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거점 조성 사업 등이 시행됩니다. 국가 균형발전 모델 가운데 하나인 도심 융합특구 사업 용역비가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좌초될 위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우섭 의원은 광주와 대구, 대전 등 5개 광역시의 도심에 산업과 문화, 주거, 복합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도심 융합특구 사업 용역비 25억 원이 내년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지역균형 뉴딜 정책 가운데 하나인 도심 융합특구 사업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좌초될 위기라며 관련 용역비가 본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코리아 세일페스타 기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전후로 농축산물을 할인해 판매하는데요. 김장 재료와 쌀, 한우, 한돈 등을 우체국 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김장 재료 할인 행사도 농협과 대형 유통업체, 로컬푸드 직매장 등 3,500여 개 유통업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광주 세계 김치축제가 온라인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역 김치를 구매도 할 수 있고 역대 김치 경연대회 수상자들의 김치 특강을 언제든 볼 수 있는데요.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나눔 김치,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비건 김치, 1인 가구를 위한 혼밥용 김치도 판매됩니다. 축제는 11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화강암 원석 사방에 평온한 모습의 부처가 새겨졌습니다. 석불 조각가 오채연 씨의 작품 사방불인데요. 이 작품을 포함한 50여 점의 석불 작품이 무각사 경내와 로터스 갤러리에서 공개됐습니다. 돌에 새긴 희망이 염화미소를 주제로 내년 10월까지 방문객들에게 위안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수묵화가 허달룡 작가가 고양이와 풍경을 주제로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예술공간 집에서 열리는 개인전, 묘정인데요. 특히 신작들은 올봄 새끼 고양이를 돌보면서 느꼈던 감정과 깨달음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허 작가는 그림을 그리는 지금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이번 전시 작품도 지금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계절을 앞서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4.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고요. 순천과 곡성에서도 영하 1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자동 기상 관측 장비를 통해 관측된 기온도 보시면 구리의 성삼재에서는 영하 2.5도, 무등산에서는 영하 1.7도의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기온이 낮은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겠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 아침 추위는 내일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오늘보다도 더 낮은 기온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아침 기온은 10도를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어제는 종일 매서운 바람도 불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도 찬바람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9에서 13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은 춥겠지만 하늘은 종일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4.7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2도에서 1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했는데요. 평년보다는 5도가량 낮은 기온입니다. 목포의 낮 기온 12도로 예상되고요. 강진과 장흥의 낮 기온은 14도 안팎 예상됩니다. 곡성은 아직도 영하권의 날씨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날은 맑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